다시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관세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주요 경제 지표까지도 겹쳐 있는 만큼 매일 저희 마켓 시그널과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강보합권을 시장이 마무리해주긴 했는데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지표 같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주요 연설 같은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이 많이 배포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 일제히 강보합 또는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가 강보합선인 41,000선에 그리고 S&P 500 5,667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M7 기술주들 대체로 상승권으로 움직이면서 17,700선에 0.5%대 탄력을 보여줬죠. 이날 사실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지수 선물 옵션이 만기되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 옵션도 만기가 돼서 변동성이 커지기로 유명한 날이기 때문에 대체로 투자자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몰입을 하는데요. 내 마녀의 날이었지만 4주 연속으로 지속됐던 이 S&P 500과 다우의 하락세는 끊어냈습니다. 이로써 5주 연속 하락은 막아내는 모습 이었죠. 사실 변동성 위기 그리고 장 초반에는 또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한 증시였습니다만 이 같은 하락 흐름을 돌려놓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 예외가 있냐, 예외를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에게, 즉 한 국가에게 예외를 해주면 다른 국가들도 다 해줘야 된다라고 다소 강경한 듯한 발언을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이 기자들에게 나는 관세 관련한 포지션은 여전하다고도 얘기를 했죠.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온 발언, 그러나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까지 약 일주일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유연성은 있을 거라고 멘트를 준 거죠. 이제 일주일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약간의 변동 그리고 관세율이 하락하는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씹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상승권으로 폭을 되돌렸고요. 강보합 또 상승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남아있는 가운데 계속 트럼프의 발언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지난주 목요일 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죠. 페드워치에서는 여전히 6월 FOMC 회의에서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6월에 인하될 확률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이 기존 62.5%에서 67%대까지 높아진 거죠. 또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에서 인질 석방을 거부할 시에는 가자 지구의 영토 일부를 영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0.3% 상승 나왔고요. 68달러 28센트가량의 배럴당 거래가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중동에서는 지정학적 위기, 사실상 지난 1월 이후로 휴전은 깨진 거라고 보고 있죠. 지속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빅테크 주요 종목들 상승한 가운데 S&P 500 섹터별 맵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M7 주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의 상승입니다. 5% 넘는 상승 나왔고요. 또 이외에 메타와 구글 같은 M7 주식들 대체로 상승하면서 통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1%가량의 오름폭 집계됐습니다. 또 애플도 2% 가까운 반등 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 상승했지만 엔비디아가 M7 주식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불 켰습니다. 0.7%의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GTC 2025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드라마틱한 상승 탄력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 이달도 좀 체크가 됐습니다. 다만 하락한 섹터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그리고 재료, 소재 쪽에서는 1%가량의 낙폭이 나왔어요.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더 자세히 체크해보죠. 먼저 빅테크 주식 함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2%가량의 반등 나왔는데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2%가량의 반등 나왔고요. JP 모건 측에서 애플에 대한 오버웨이트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시클리컬한 경기 순환적인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요. 애플에서 매년 9월에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잖아요. 이때는 경기 순환적인 측면도 있다. 신제품 모델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버웨이트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5%가량의 상승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여전히 핵심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 기존 $430의 목표 주가에서 $410로 타겟 프라이스 낮췄고요. 최근 YTD,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차량 인도량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내러티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면서 여전히 핵심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테슬라 평가했습니다. 5%대 반등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0.7%가량의 낙폭 보였는데요. UBS에서 GTC 2025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성과를 낸 AI 컨퍼런스였다고 이야기했고 또 소버린 AI 때문에 이 AI 수요가 가소평가됐었는데 이 AI 인프라 개발 여력이 충분하고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빅테크 외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빅테크 외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나일렘부터 체크해 보시죠. 엘나일렘 파마슈티컬즈 11%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의약품 회사입니다. FDA에서 심장병 치료 주사제인 암부트라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날 급등 폭이 나왔는데요. 암부트라는 이제 미국에서 희귀하고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엘나일렘의 치료 주사제 엘나일렘이 개발한 의약품이고요. 암부트라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1.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칩 메이커, 칩 제조업체죠. 7.8% 상승 나왔는데요. JP 모건에서 이제 시장 비중 대비 줄여라라는 의견에서 중립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블랙웰의 수요가 계속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웰향 선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으며 이날 투자 의견 업그레이드한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8%가량의 상승폭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남아 있는데요. 보잉이 3%가량의 상승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관련해서 보잉사와 이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보잉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3%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경쟁 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6% 가까운 하락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이키입니다. 5%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CEO 그리고 CFO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실적 가이던스는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로 인한 관세 전쟁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도 위축이 되면서 향후에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매출 두 자릿수씩 줄어들 거다라는 실적 부진을 예상하며 5% 넘는 낙폭 시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죠. 8%의 급락 장세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 이후 직후에는 시장에서 상승 쪽으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날은 8% 급락 나왔습니다. 매출과 수익이 심지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출은 80억 5천만 달러, 수익은 EPS 한 주당 1달러 56센트를 기록했습니다만 이때 호실적 에도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